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고양지축 B-1불러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죠. 원래는 9월 27일 공고였는데 29일에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틀 정도 연기가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죠. 84 분양가는 6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는 11억에서 12억 사이에요. 확실히 안전마진이 5억에서 6억 이상 예상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택지개발지구라서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 청약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잔금 대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안전마진이 눈에 보이지만 자금 여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대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뿐만 아니라 이 대출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9월 29일에 나왔고 특별 공급 접수는 10월 12일, 1순위는 13일, 당첨자 발표는 22일 3시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은 24년 4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2년 반 뒤에 입주가 가능하겠네요. 여기는 엄청난 대단지는 아니고 600세대 정도로 무난하게 들어옵니다. 고양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지축 쪽이 서울이랑 바로 근처에 붙어 있죠. 이 경계선 하나를 두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이 붙어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랑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고 거주 의무 3년, 전매 제한 6년에 걸립니다. 거주 의무 3년이 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전세는 줄 수가 없고요. 1순위 자격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고,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30% 우선 배정,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 배정, 수도권 거주자한테 50%를 배정합니다. 예비 입주자는 3배수를 모집하고, 여기 타입이 5구 타입하고 84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공급은 5구 타입에서는 자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자산하고 소득 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특별 공급에서는 84 타입도 자산하고 소득 기준을 보고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점이 계약금이 10%라는 점, 그리고 중도금이 30%밖에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금 대출은 일단 뒤에서 다룰 거니까 논외로 보고요. 요즘 분위기에서는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죠. 근데 여기는 중도금 대출이 30%밖에 안 되고 여차하면 연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중도금이 1차, 2차 나눠서 납부하는데 15%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금 이자는 잔압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자금 계획은 조금 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를 보면 5구 타입, 84 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죠. 5구 타입은 4억 7천만 원 정도, 발코니 확장비 포함해서 4억 7천, 84 타입이 6억 6천5백 정도로 나왔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예상대로 1,800만 원대에 나왔고요. 주변 시세의 거의 반값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든 분양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격 조건 되시는 분들은 다른 사업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좋은 사업지가 있으면 청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량을 보면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물량이 많죠. 85% 물량이 특공 물량으로 들어가고 일반 공급 물량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89세대밖에 없고요. 대신에 생애 최초 조건 되시는 분들한테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됩니다. 특별공급 조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공공분양 물량을 잘 한번 노려보세요. 가장 중요한 자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5구 타입 5억으로 잡고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5천만 원 내셔야죠. 중도금 30%가 실행된다고 하면 그냥 1억 5천 받으시면 되고,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연체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중도금 대출도 잘 안 해주려고 그러죠. 이 문구가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중도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 잔금이 문제입니다. 잔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를 보면 9월 29일부터는 이제 원래는 KB 시세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요. 최소 1억에서 2억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국민은행만 이렇게 한다고 나왔는데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만약에 이때 감정가인 9억으로 하게 되면 최대 잔금 대출은 4억 5천까지도 나옵니다. DTI랑 DSR 기준을 충족하면 4억 5천까지 나오는데, 만에 하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억 5천까지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금액은 2억 5천이 되는 거죠. 원래는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2억 5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금 2억 5천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전마진이 보이는 단지도 청약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여기 입주가 아무래도 24년 4월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전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자금 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이때 가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청약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올린다고 그러고 대출은 계속 옥죄다고 하니까 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박탈되는 게 좀 안타까워요. 분양가를 올리지 말던가 대출을 좀 여유롭게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둘 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나오기 전에 청약 공부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곳 청약하신 분들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84 타입 보겠습니다. 여기 7억으로 잡으면 계약금 10% 7천만 원. 자, 중도금은 무리 없이 실행되겠죠. 여기도 문제는 잔금입니다. 입주 당시 감정가로 하면은 5억 4천까지 넉넉하게 나오죠. 이러면 1억 6천만 원만 있으면 되지만 만약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3억 5천, 최대 3억 5천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금액도 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원래 필요했던 금액보다 2배 이상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2억 5천에서 3억 5천 정도의 자금이 없으시면 조금 모험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24년 4월에 가서 이제 대출 규제가 완화될 거라고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이게 이번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자, 매일경제에서 가져왔고요. 분양가가 4억이고 지금 시세가 9억인 아파트 단지는 원래는 시세 9억 기준으로 해서 3억 6천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9월 29일 이후부터는 분양가 4억의 40%인 1억 6천만 원만 나오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럼 벌써 2억이나 차이가 나죠. 분양가가 7억이었다가 시세 14억 된 곳도 한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래 내가 필요했던 금액이 2억이라고 하면 갑자기 4억이 필요하게 된 거죠. 벌써 2, 3년 전에 이러한 자금 계획을 받고 청약 받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입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받아서 당장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른 은행에서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헷갈리는 내용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시세가 15억이 넘으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또 아닙니다. 시세가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분양가가 얼마였던 간에 시세가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가 상당합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겠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안전마진 5억 6억이 보이는데 내 자산이 1억밖에 없다고 하면 원래는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청약을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21년도에 일시적인 게 아니라 22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요. 원래 대출을 규제하면 부동산 집값의 하락 요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15억이 초과하는 아파트들은 원래 대출이 안 나왔죠. 지금 그러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만 보면 하락 요인하고 상승 요인이 다 있지만 상승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1억을 찍었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9월 2일에 42억의 신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직 상승 요인이 더 큰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고양시의 수요와 공급을 보면
공급이 뭐 19년도, 22년도엔 많지만 23년도, 24년도에 가면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구수를 보게 되더라도 2008년부터 21년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세대수도 그에 맞춰서 쭉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분홍색 그래프는 증감률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만 가지 않는다면 감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증감률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인구수나 세대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이고요.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총 612세대고 남동향, 남서향. 바로 길만 건너면 초등학교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천이 흐르고 있고 뒤에는 산으로 뒤덮여 있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살짝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지축이라는 택지개발지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 확장성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분양가는 정말 저렴하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가면 은평 뉴타운이 있는데 여기도 아직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면 59 A타입 288세대 모집하고 포베이 판상형으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드레스룸이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마통풍 되고 복도에 팬트리가 있고 남동향, 남서향으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9 B타입 98세대 모집하고요.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 자, 마통풍은 꺾여서 하고 복도에 팬트리 작게 있고 안방의 드레스룸은 확실히 판상형보다는 작아 보입니다. 자, 향은 남서향으로 나와 있고요. 84A 타입 168세대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왔습니다. 드레스룸이 있고 그 옆에 알파룸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안방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곳은 서재로 쓰기 좋고요. 그리고 복도에 있는 팬트리를 보더라도 널찍하게 잘 빠졌습니다. 향은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84B 타입은 58세대 투베이 타워형으로 되어 있고 59 B타입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드레스룸이 커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3 사이에는 알파룸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은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지 환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죠. 그 옆엔 중학교가 있고 지축역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한 700m가 안 될 거예요. 도보로는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축역 근처에 가게 되면 상업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자, 여기가 서울하고 경계죠. 바로 옆에 은평 뉴타운이 있습니다. 여기 말이 고양시지만 거의 서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입지 분석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참고하시고 커다란 호재 몇 개만 볼게요. 지축역이 여기가 3호선이죠. 아래쪽으로 두 정거장 내려가면 연신내역이 있습니다. 연신내역에는 GTX-A가 정차하죠. 자, 이 호재가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중심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GTX-A를 두 정거장 만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호선만으로 강남까지 접근성이 나쁘진 않은데 나중 되면 여기 삼성역하고 연결되는 신분당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당선을 타면 아무래도 강남까지 그리고 용산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뭐 15년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관련된 호재 기사가 나오면 여기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요. 이 정도만 보더라도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도 훌륭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격 조건만 된다고 하시면 안 써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 B-1 블럭이 여기죠. 여기 주변 시세도 저번에 봤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곳이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는 브랜드도 상당히 괜찮죠. 지금 84 타입 불러지는 매매 호가를 보면 13억부터 14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민간건설사가 지은 곳이기도 하고 지축역하고도 매우 가깝죠. 그래서 여기 B-1 블럭보다는 확실히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B-1 블럭 옆에 있는 중흥도 볼게요. 여기도 매매로 놓고 84 타입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11억짜리 딱 하나가 나와 있네요. 여기 호가는 11억 정도. 그리고 밑에 있는 유보라 여기도 보겠습니다.
매매가 84 타입에 놓고 보면 여기 가격은 11억부터 14억 9,900. 11억은 저층이죠. 가장 저렴한 매물은 11억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입주한 곳이고, 다음으로 지축역 한림 프레버, 여기도 한번 84 타입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84 타입 가격이 낮은 건 11억, 높은 거는 14억까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실거래가를 보면 여기 실거래가가 84 타입 기준에서 11억 2천에 찍혔죠. 23층이 11억 2천에 6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 실거래가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4월 달에 11억 7,500에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여기 가치는 최소한 11억에서 12억까지 잡으셔도 돼요. 국민주택이라서 근처에 있는 민영주택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기가 입주할 때쯤 되면 연식은 5년 차이로 가장 앞서죠. 그리고 초등학교랑 위치도 가장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LH랑 안단테 마크가 달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자금 여력이 되시고 당첨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는 꼭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곳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고양 지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것보다도 지금 대출이 문제죠. 이 실거주자분들을 위한 대출은 어느 정도는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업지가 나오면 그곳 청약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